네, 64쪽 2번 풀겠습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인 거죠. 수학적 의사소통이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인데요. 그걸 보면 뭐냐면 어떤 문장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식을 보고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듯이 어떤 상황이나 문장을 식으로 바꾸고 식을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방정식의 기본이고 모든 식 세우기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볼 때요. X와 Y의 평균이죠.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다 동원하시면 돼요. 평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음악 점수를 만약에 30점을 받았고 체육 점수를 50점을 받았어요. 그럼 두 과목의 평균은 몇 점인 거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40, 딱 가운데 점수 이렇게 하는 거죠. 평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울 때 왜 모든 항목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로 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와 Y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30점과 50점이 X와 Y가 문자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X와 Y를 다 더하세요. 이게 총합이죠. 총점이죠. 내가 받은 총점인데 그게 두 과목에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평균은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숫자니까 계산을 하는데 이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와 Y의 평균은 둘을 더한 다음에 공평하게 나누는 게 평균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가겠습니다. 킬로그램, 그램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5kg, 300g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죠. 만약에 g으로 바꾸면 얘가 얼마죠? 5,000이니까 5,300g이죠. 그램이죠.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 초등학교 3학년은 못하죠. 하지만 그 초등학교 5, 6학년은 할 수 있잖아요. 300g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0.3kg인 거죠. 왜냐면요. 1kg이 1000g이기 때문에 1kg이 1000g이기 때문에 1g은 거꾸로 1000분의 1kg입니다. 그래서 g을 킬로그램을 바꿀 때,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꿀 때 곱하기 1000을 한다면 거꾸로 g을 킬로그램을 바꿀 때는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분의 300이 되는 거니까 1000분의 300kg이 되는 거니까 약분 좀 하면 0.3kg, 그러니까 합치면 5.3kg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램으로 바꿨을 때, 이건 아니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그램으로 바꿔봅시다. A 킬로그램 더하기 B 그램입니다. 5kg, 300g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뭐로 바꿨어요? 지금 킬로그램으로 바꿨죠. 그럼 A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B만 바꾸면 되겠죠.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할 때는 1000분의 1을 하는 거죠. 1000분의 1이 B만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1000분의 B 킬로그램입니다. 이거를 그램으로 바꿨을 때가 1000A 더하기 B. 이거는 그램 단위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구분 가시겠습니까? 킬로그램 단위와 그램 단위 잘 보세요. 킬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그램을 킬로그램을 바꾸는 거고요. 그램으로 바꿀 때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꾼다. 이런 거죠. 5kg를 5300, 5kg를 5000으로 바꾸는 거랑 300을 0.3kg 바꾸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시고요. 이게 막 이렇게 숫자나 문자, 그러니까 숫자에는 우리가 잘 익숙한데 문자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배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데요. 요 킬로그램과 그램은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가 이제 숫자 대신 온 거다.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숫자 5 말고 이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겠습니다. 비율 배웠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백분율 배웠었어요. X%의 소금물 3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 중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금물의 진하기 기억나십니까? 진하기? 어떤 소금물의 진하기. 이런 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금물에 대한 농도는 소금물에 대한 소금물입니다. 소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합친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 그러니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소금물 분의 소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00g짜리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100g짜리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30g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100g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100 중에 30이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비율이죠.
그래서 비율을 얘기할 때 100분의 3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제 보통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바꿔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곱하기 100을 해서 3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0%는 30이 아니에요. 30%는 30이 아니고 이 퍼센트가 100분의라는 뜻입니다. 센트가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영어에서 센츄리, 이게 1 세기를 100년 하는 것처럼 센트가 100이니까 100분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100분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0분율입니다. 31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분의 30. 약분하면 10분의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20g이 녹아있다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20인데 곱하기 100을 하면 20%의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20%의 소금물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100분의 20이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약분을 하면 5분의 1만큼이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소금물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누면 그 중에 이만큼이 소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금물에 대한 전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가 20%라는 건 100분의 20일 거고 그건 5분의 1이니까 전체 5개 중에 한 칸이 소금이고 4개는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0%의 소금물을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니면 친구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 한 컵에다가 똑같은 양의 컵에 물만 4컵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소금물이 200g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200g 중에 전체 몇 분의 몇이 소금인 거예요? 5분의 1이 소금인 겁니다. 200g이라면.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 중에 차지하고 있는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이 5분의 1은 100분의 2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풀면 만약에 여기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300g이 있어요. 300g 있어요. 소금물 300g이에요. X%예요. 그러면은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체 소금물 300 중에 몇 분의 몇이 소금이란 얘기예요. X%만큼, 즉 100분의 X가 소금이란 얘기니까 약분을 하면 3Xg이 소금이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소금물 다시 보시면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의 소금물, 예를 들어서 20%의 소금물 500g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500, 전체가 500인데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20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 소금물 전체 중에서 그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약분을 하면 100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푼 겁니다. 소금물 중에 차지하고 있는 소금의 양은 농도를 곱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식이 있습니다. 그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뭐 이렇게 푸시면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공식이 있긴 한데요. 이거를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물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금물 중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당연하네 100분의 20이 소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니을 보겠습니다. 원가 문제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고요. 배웠습니다. 할인하여 그러면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비와 비율 배울 때 할인율 굉장히 어렵게 배웠어요. 할인율은요. 비율이죠, 비율. 근데 깎아주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물건의 원래 가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래 팔고자 하는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면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잘 안 팔리거나 뭐 시간이 오래 지난 물건이어가지고 할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800원에 팔아요. 그럼 여기다 800원을 적으시면 안 돼요. 할인이라는 것은 깎아준 돈이니까 깎아준 돈이 200원이죠. 그 깎아준 돈.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우함말 한자로는 이제 할인액 되는데 아무튼 깎아준 돈 얼마요? 200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역시 사람들한테 1000분의 200 깎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러니까 분수를 안 쓰고요. 100분율을 보통 표현을 하니까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20% 깎아줍니다. 많이 보셨죠? 20% 깎아줍니다. 그럼 전체 액수 중에 100분의 20이잖아요. 전체 액수 중에 이게 약분하면 5분의 1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돈이 만약에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5분의 1은 깎아주고 나머지만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중에 5분의 1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5,000원에서 빼야 되겠죠? 4,000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직접 할 수도 돼요. 5,000원 중에 100분의 20 깎아주네? 그러면 내가 내야 할 돈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그렇죠. 5분의 4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가가 A1이었어요.
물건은 25% 할인해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25%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숫자죠. 100분의 25고요. 약분하면 4분의 1입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전체가 100%인데 절반이 50%죠. 그 절반이 25%죠. 즉 25%는 전체의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내야 될 돈은 얼마인 거죠? 하나, 둘, 셋. 4분의 3은 내야 됩니다. 이걸 깎아주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은 이만큼을 지불하는 거죠. 4분의 1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물건이 얼마였어요? A1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4분의 3만큼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A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뺄셈을 이용을 하실 거면 원래 A1이었는데 깎아주는 돈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4분의 1 A를 빼니까 요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4분의 3 A1이 나오고요. 직접 가시면 이렇게 직접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은 옳은 표현이었고요. 미음 보겠습니다. 할푼 나왔습니다. 할푼 예전에는 가르쳤는데 교과서에서 요새는 많이 안 가르치죠. 예전에 아주 옛날에 가르쳤던 건데요. 할푼 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분율 퍼센트 할 때 요거 뭐라고 약속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100분의 5 이렇게 배웠거든요. 100분의 5라고 약속하니까 요게 붙으면 퍼센트가 붙으면 마찬가지로 할이란 말이 붙으면 10분의 1이란 뜻이고요. 푼이란 말이 붙으면 100분의 1이고요. 리라는 말이 붙으면 1000분의 1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선수의 타율이 0.345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0.345. 그러니까 1000번 중에 345번을 치는 거죠. 어쨌든 0.345라고 얘기 안 하고 야구 중계를 보면 그 캐스터나 해설자분들이 3할 4푼 5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3할 4푼 5리. 이 선수의 타율은 3할 4푼 5리입니다. 할 때 3할 4푼 5리가 0.345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0.578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5할 7푼 8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할이란 건 10분의 1이고요. 푼이란 건 100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1000원의 A할 B푼이란 얘기는요. 그러니까 5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라고 의미죠? 네, 10분의 5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그러면 100분의 5를 얘기하는 것처럼 5할 그러면 10분의 5인 거고요. 만약에 6푼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네, 100분의 6인 거예요. 이것도 10분의 5란 뜻이고요. 얘는요 100분의 7이란 얘기고요. 이거는 1000분의 8이란 얘기죠. 즉 0.5 더하기 0.07 더하기 0.008을 한 게 0.578인 것처럼 5할 6푼이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00원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입니다. A할 B푼 가겠습니다. 일단 1000원의 A할 B푼이니까요. 1000원에다가 곱하겠습니다. A할 B푼. A할은 10분의 A란 뜻이고요. B푼은요. 100분의 B란 뜻이고 둘이 더하면 됩니다. 5할 7푼 8리 0.5, 0.07, 0.008 이걸 다 더한 게 이 숫자인 것처럼 더하면 되겠습니다. 10분의 A 더하기 100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죠. 그럼 약분하면 100A 이렇게 약분하면 10B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A 더하기 10B가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비읍 보겠습니다. 거리, 시간, 속력 이 문제도 어렵죠. 우리가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와 비율을 가는 겁니다. 비와 비율에서 그 빠르기에 대한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빠르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중학교 용어, 중학교에서는 속력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가 이게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가 빠르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빠르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 나누기 시간 이런 의미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보시면 여기 속도계가 달려있죠. 속도계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킬로미터 퍼 시라고 써있습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속 100km를 달려요. 그러니까 시속 100km 이 얘기는 실생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1시간 동안 평균 100km를 간다는 얘기죠. 1시간 동안 100km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시간 동안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얼마큼 갈 수 있죠? 그렇죠.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500km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리라는 것은, 내가 이동한 거리라는 것은 속력에다가 시속 100이니까 이동한 시간만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죠. 이제 속력이 주인공 된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속력으로 간 시간 동안,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5시간 동안 달리면 곱하기 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예를 들면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500km예요. 근데 제가 시속 100km로 가요. 즉 1시간에 100씩 가는 거죠. 그럼 100km씩 짧아지니까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 걸리는 거죠? 그렇죠. 5시간 걸리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만약에 대전까지 예를 들면 어디까지 300km이다. 서울부터 대전까지가 뭐 예를 들면 300km이다. 그럼 몇 시간 걸리겠어? 시속 100으로 달리면 3시간 걸리겠죠. 즉 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내가 시속 500인데 그러니까 거리가 500인데 시속 100으로 달리면 5시간 걸리는 것처럼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매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기호를 외워서 우리가 외워요. 보통 거, 속, 시라고 외워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 거속시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들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적으로 유용합니다. 물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고 시험 볼 때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거속시라고 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거리는 그 속력을 그 시간만큼 달리면 돼요. 시속 100의 속력으로 5시간을 달리면 500km.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00km를 가는데 시속 100으로 달리면 나누면 5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다가 보시면 거, 속, 시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물어봤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이고요. 단위 확인해 주세요. 속력이 시속 3km예요. 3이죠. 거리가 xkm입니다. 단위 똑같죠. 단위는 통일해 줘야 됩니다. km고 시간 물어봤어요. x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x시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시옷 풀겠습니다. 비읍도 아니네요. 8kg의 A%, 아까 할분의 10분의 1, 100분의 1인 것처럼 A%는 얼마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100분의 A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8kg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A%라는 것은 8 곱하기 100분의 A를 의미해서 100분의 8A고요. 이거를 쓰시려면 0.08A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0.08A라고 쓰셔야 됩니다. 100분의 8을 대한 숫자는 그냥 0.08입니다. 숫자 그대로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A만 곱하기만 생략해서 0.08A.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요. 되게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 혹시 이해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계속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낯설더라도 좀 연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 보시는데 이때 필요한 개념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와 비율입니다. 뭐에 대한 뭐의 비, 그 생각을 잘 해주시고, 단위에 대한 약속, 퍼센트는 100분이다, 할프는 10분의 1, 100분의 1이다, 뭐 그리고 할인율은 정가에 대해서 깎아주는 돈이다,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